보통 무기를 만들면 우리 군대부터 먼저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도 아직 못 받은 전투기를 두고 여러 나라가 돈을 더 줄 테니 우리한테 먼저 달라고 줄을 서고 있거든요. 심지어 아직 양산도 시작 안 했습니다. 분명 파는 쪽이 을이고 사는 쪽이 갑인 게 세상 이치인데 지금 KF-21 시장에서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투기를 사오는 나라였습니다. 미국한테 줄 서서 F-35 사달라고 했고 가격도 미국이 부르는 대로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필리핀이 급하게 돈 빌려서라도 먼저 사겠다고 하고 인도네시아는 1호 고객자리 뺏길까봐 밀린 분담금 급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오일 부자들은 공장까지 지어줄 테니 기술 좀 달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전투기 하나 사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 F-16. 지금 주문하면 2030년대나 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7년을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한국이 만든 KF-21은 2027년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를 사던 나라가 어쩌다 전 세계가 줄 서는 나라가 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웃돈을 준다는 게 진짜인지 팩트체크를 해볼 거예요. 둘째, 왜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이 순간 KF-21에 목을 매는지 그 절박한 속사정을 들여다봅니다. 셋째,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동, 폴란드까지 각 나라들이 벌이고 있는 줄서기 전쟁의 실체를 낱낱이 분석해 드릴게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은 지금 거대한 놀이공원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롤러코스터는 VIP 초대장 없으면 못하고 국민 놀이기구인 회전목마는 줄이 7년짜리입니다. 이때 한국이 성능 좋고 줄도 짧은 최신 놀이기구를 딱 개장한 거예요. 전 세계 손님들이 몰려드는 건 당연한 거겠죠? 이 영상 하나면 KF-21을 둘러싼 전 세계의 복잡한 셈법이 한눈에 정리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웃돈 논란부터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해외 국가들이 한국 공군 물량을 가로채기 위해 뒷돈을 주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문자 그대로의 뇌물이나 비공식적인 뒷돈은 없습니다. 한국 공군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초기 양산 물량 40대를 해외에 넘기는 건 정치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불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왜 웃돈이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진짜 움직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행료입니다. 필리핀 같은 나라는 통상적인 정부 간 차관 절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고금리 상업 차관을 써서라도 계약 시점을 앞당기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금융 비용이 외부에서 볼 때 웃돈처럼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발비 투자입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단순히 완제품을 사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개발될 KF-21 블록 3, 그러니까 스텔스 버전이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대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연구개발비를 대신 내주는 형태의 프리미엄인 거죠. 세 번째는 맞춤형 비용입니다. 수출용 모델은 해당 국가 요구에 맞춰서 무장도 바꾸고 데이터 링크도 따로 달고 후속 군수 지원 패키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당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걸 두고 웃돈을 얹어준다고 와전된 측면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진짜 전쟁은 돈이 아니라 줄서기입니다. 누가 먼저 생산 라인을 차지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맛집에 비유해 볼게요. 동네에 새로 생긴 맛집이 있는데 맛은 끝내주고 가격은 착해요. 문제는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음식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가게 단골인 한국 손님 것도 만들어야 하고 해외에서 온 손님 것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빨리 예약하는 겁니다. 늦게 예약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해요. 지금 인도네시아가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원래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에 20% 지분으로 참여한 파트너였어요. 그런데 경제난으로 분담금을 계속 안 냈거든요. 그러다 필리핀이 나타난 겁니다. 필리핀이 KF-21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2027년에서 2029년 사이에 인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패닉이 온 거죠. 자기가 원조 파트너인데 최초의 해외 도입국이라는 타이틀을 필리핀한테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밀린 분담금을 정리하고 16대의 KF-21 블록 2를 긴급하게 협상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줄서기 전쟁의 실체예요. 불법적인 뒷돈이 아니라 생산 대기열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치열한 경쟁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줄을 서는 걸까? 전투기가 그렇게 귀한 건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2026년 1월 KF-21 보람에는 42개월간의 비행시험을 예정보다 일찍 끝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무려 1600회 비행을 했는데요.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어요. 현대 항공우주 역사에서 보기 드문 기록입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전투기 강자들은 어떨까요? 로키드 마틴의 F-16V.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예요. 그런데 지금 주문이 너무 밀려서 신규 주문하면 2030년대 초반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대기예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요. 이건 더 복잡해요. 일단 미국이 팔겠다고 허락을 해줘야 하는데 정치적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중국 통신 장비 쓰면 안 되고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랑 친하면 안 되고요. 게다가 가격도 비싸고 유지비는 더 비싸요. 구체적인 숫자를 비교해 볼게요. KF-21의 대당 가격은 약 8천만 달러에서 8,800만 달러 사이입니다. 우리 돈으로 대략 1,100억 원에서 1,200억 원 정도예요. F-35는요? 기본 가격이 8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인데 문제는 유지비입니다. F-35의 비행시간당 유지 비용은 3만 5천 달러에서 4만 4천 달러예요. KF-21은 2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로 예상됩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투기를 산다는 건 자동차를 사는 것과 비슷해요. 차 살 때 차값만 보면 안 되잖아요.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까지 다 따져봐야 하거든요. 전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가격보다 30년 동안 굴리는 유지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요. F-35를 사면 유지비 때문에 허리가 휘는데 KF-21은 그 절반만 내면 됩니다. 국방 예산이 빠듯한 나라들한테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쌍발 엔진입니다. F-16이나 F-35는 엔진이 하나예요. 단발 엔진이죠. KF-21은 엔진이 2개입니다. 쌍발 엔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섬이 엄청 많아요.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임무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 하나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단발 엔진이면 바로 추락이에요. 쌍발 엔진이면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 하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F-35는 성능은 최고지만 비싸고 까다롭고 줄도 깁니다. F-16은 검증됐지만 7년을 기다려야 해요.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같은 유럽 전투기들도 3년에서 5년은 대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KF-21은요? 성능은 4.5세대 최정상급이고 유지비는 F-35의 절반이고 2027년부터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쌍발 엔진이라 안전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장의 자유예요. F-35를 사면 미국이 허락한 무기만 달 수 있어요. 내 돈 주고 내 전투기 샀는데 어떤 미사일 달지는 미국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배터리도 못 갈아 끼우고 앱도 허락받은 것만 깔아야 하는 아이폰 같은 거죠. KF-21은 달라요. 미국산 무장도 되고 유럽의 미티어 미사일이나 아이리스트 같은 무장도 달 수 있어요. 앞으로 개발될 한국산 미사일도 마음대로 통합할 수 있고요. 성능은 아이폰급인데 자유도는 안드로이드인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나라들한테는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미국,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전투기. 이게 바로 기술 주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전 세계 전투기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겁니다. 공급망 붕괴라고 하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코로나 때 마스크 대란 기억나시죠? 갑자기 마스크 수요가 폭발했는데
만드는 곳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치솟고 구하기도 힘들었잖아요. 지금 전투기 시장이 정확히 그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안보 불안이 터지면서 전투기 수요가 폭발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고 중동은 항상 불안하죠. 각 나라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전투기 더 사야겠다. 그런데 전통적인 전투기 공급처인 미국과 유럽의 생산 라인은 이미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 공장은 24시간 풀가동해도 주문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결국 신규 주문은 뒤로 밀리고 줄은 점점 길어지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 F-35라는 선택지가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한테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F-35는 분명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예요. 그런데 이걸 사려면 미국의 정치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랑 외교 관계가 있거나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거나 하면 승인이 안 나요. UAE가 딱 이 케이스예요. UAE는 원래 F-35를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화웨이 통신 장비 문제로 협상이 좌초됐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사려고 했는데 정치적 이유로 물건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투기를 샀는데 나중에 미국이랑 사이가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품 공급이 끊기고 업그레이드도 못 받고 비싼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미국 의존도가 낮은 전투기를 찾게 됩니다. KF-21이 딱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한국은 미국만큼 정치적 조건을 걸지 않거든요. 세 번째 원인은 KF-21만이 가진 황금 조합입니다. 아까 놀이공원 비유 기억나시죠? 전투기 시장의 놀이기구들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F-35 롤러코스터는 성능은 최고인데 VIP 초대장이 필요하고 유지비도 비싸요. 줄도 길고요. F-16 회전목마는 믿을만한 국민 놀이기구인데 7년을 기다려야 타요. 유럽산 놀이기구들도 최소 3년에서 5년은 줄 서야 하고요. 그런데 KF-21이라는 새 놀이기구는요. 성능은 롤러코스터급인데 유지비는 절반이고 2027년부터 바로 탈 수 있어요. 게다가 초대장 없이도 탈 수 있고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황금조합이에요. 성능, 가격, 납기.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전투기가 지금 지구상에 KF-21밖에 없습니다. 특히 납기, 그러니까 언제 받을 수 있느냐가 결정적이에요. 필리핀을 예로 들어볼게요. 필리핀은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이랑 해상 분쟁을 벌이고 있어요.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영해에 들어와서 물대포를 쏘고 필리핀 어선을 밀어내고 있거든요. 필리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하늘을 지킬 전투기가 필요해요. 7년 뒤에 받는 전투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경찰이 7년 뒤에 온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필리핀은 2027년에서 2029년 사이에 전력화가 가능한 전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건 현재 KF-21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한국 방산의 신뢰도가 이미 검증됐다는 겁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을 운용하고 있어요. 써보니까 성능도 좋고 한국이 사후 관리도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조종사 훈련 시스템, 정비 인프라, 부품 공급 체계가 이미 한국 방식에 맞춰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KF-21을 도입하면 전환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새로 배울 것도 적고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F-16을 도입하면 처음부터 다 새로 구축해야 해요. 총 소유 비용, 그러니까 사는 가격부터 30년 굴리는 비용까지 다 합치면 KF-21이 훨씬 저렴한 거예요. 폴란드도 마찬가지예요. 폴란드는 이미 FA-50을 48대나 도입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큰손이에요. 폴란드가 FA-50을 산 이유가 뭘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는 자국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전력 공백을 메워야 했는데 빠르게 납품해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FA-50을 써보니까 만족스러웠고 이제 폴란드는 KF-21까지 보고 있습니다. F-35도 도입할 예정이지만 유지비가 비싸서 수량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F-35를 보완할 미들급 전투기로 KF-21을 주시하고 있어요. 폴란드의 방산그룹 PGZ는 한 발 더 나아가서
KF-21의 유럽 내 생산 및 정비 허브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유럽 시장 진출에 교두보가 되니까 윈윈인 거죠. 자, 이제 각 나라들의 셈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이 나라들이 이렇게까지 KF-21에 목을 매는지 그 절박한 속사정을요. 먼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와 KF-21의 관계는 한마디로 애증이에요. 인도네시아는 원래 KF-21 개발에 20% 지분으로 참여한 공동 개발국이었어요. 한국이 80%, 인도네시아가 20%를 부담하기로 했죠.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경제난과 정치적 이유로 분담금을 계속 안 낸 거예요. 얼마나 안 냈냐면요. 원래 1조 6천억 원을 내기로 했는데 한참을 미루다가 결국 2025년 중반에 양국이 합의를 봤습니다.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대폭 깎아준 거예요. 3분의 1로 줄여준 거죠. 대신 한국은 인도네시아한테 주기로 했던 기술 이전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돈을 덜 냈으니 기술도 덜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합의가 끝나자마자 인도네시아가 또 움직였어요. 16대의 KF-21 블록 2 도입을 위한 신규 협상을 시작한 겁니다. 왜 갑자기 서두르게 됐을까요? 바로 필리핀 때문이에요. 필리핀이 KF-21 도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최초의 해외 도입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판이 된 거예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내가 원조 파트너인데 1호 고객 자리를 빼앗기게 생긴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친구랑 같이 가게를 차렸는데 나는 투자금을 제때 안 냈어요. 그러다 보니 지분이 줄었죠. 그런데 옆집에서 새로운 손님이 와서 대량 주문을 하려고 해요. 이 손님이 단골 1호가 되면 나는 창업 멤버인데도 뒷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지금 정확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담금 문제를 급히 정리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데도 협상을 서두르는 거예요. 생산 대기열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요. 다음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현재 KF-21 수출 시장에서 가장 공격적인 잠재 고객이에요. 필리핀 공군의 다목적 전투기 사업은 원래 F-16V와 스웨덴 그리펜의 대결 구도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KF-21이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납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분쟁 중이에요. 지금 당장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F-16V를 주문하면 2030년 이후에나 받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기엔 안보 상황이 너무 급박해요. 반면 KF-21은 2027년에서 2029년 사이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필리핀 입장에서는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필리핀은 이미 FA-50을 운용하면서 한국 방산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어요. 같은 한국 시스템이니까 KF-21 도입 시 전환이 매끄럽죠. 필리핀은 한국산 무기 도입을 위해 외국 차관 도입법까지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빨리 사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적극성을 보이니까 KAI도 필리핀을 수출 1호 대상국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중동 국가들의 접근 방식은 다른 나라들과 달라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아예 공장을 짓고 싶어 해요. UAE를 볼게요. UAE는 원래 F-35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 통신 장비 문제로 협상이 좌초됐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KF-21에 눈을 돌린 거예요. 2025년 4월에 UAE는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고 UAE 국방차관이 직접 KF-21 시제기 후방석에 탑승하기까지 했습니다. 단순한 관심 표명이 아니라 진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UAE가 원하는 건 뭘까요? 단순 구매가 아니에요. 인도네시아가 담당했던 개발 파트너 지위를 대체하거나 KF-21을 기반으로 한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자금을 대겠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추가로 도입하려고 했는데 독일이 반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어요. 예멘 전쟁 때 민간인 피해 문제로 독일이 사우디한테 무기 팔기를 꺼리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는 정치적 리스크가 적은 한국을 파트너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비전 2030 계획 아시죠?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해서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방산 제조업도 키우려고 해요.
AKF-21의 현지 생산 공장을 세우거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한테 웃돈이란 뭘까요? 기술 이전을 위한 입장료예요.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중요한 건 돈으로 기술을 사는 거예요. 석유가 떨어지고 나면 뭘로 먹고 살지를 생각하는 거죠. 지금 KF-21 개발에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해두면 나중에 6세대 전투기 시대가 열렸을 때 그 기술의 일부를 갖게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스타트업에 시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회사가 크게 성공하면 초기 투자자로서 지분과 기술을 같이 가져가겠다는 전략이죠. 자, 여기서 한 발 물러나서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줄서기 전쟁,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1970년대 F-16 도입 경쟁이에요. 1970년대 미국이 F-16이라는 경량 전투기를 개발했어요. 당시 유럽 국가들은 소련의 위협에 대응할 전투기가 필요했는데 자체 개발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때 F-16이 나타난 거예요. 성능은 좋고 가격은 합리적이고 미국이 빨리 공급해 줄 수 있었죠.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가 F-16 공동 구매에 나섰어요. 그리고 이 국가들은 단순히 완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자국 내 생산 시설을 유치하려고 경쟁했습니다. 조립 공장을 유치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기술도 배울 수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F-16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기 중 하나가 됐어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죠. 지금 KF-21을 둘러싼 상황이 그때와 비슷해요. 전 세계적인 안보 위기 속에서 성능 좋고 가격 합리적인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고 각 나라들이 줄을 서서 생산 물량을 확보하려고 경쟁하고 있어요. 폴란드가 유럽 내 생산 거점이 되고 싶어 하는 것도, UAE와 사우디가 공동 개발 파트너가 되려는 것도 다 이런 맥락이에요. KF-21이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사오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안보의 키를 쥔 나라가 됩니다. F-16이 미국 방산의 상징이 됐듯이 KF-21이 한국 방산의 상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자부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경제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22년 한국 방산 수출이 급증하면서 약 1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KF-21 양산이 본격화되는 2026년부터는 그 효과가 배가 될 거예요. 현재 KF-21 프로그램에는 약 600개의 국내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어요. 레이더, 전자전 장비, 기체 구조물, 엔진 부품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GF414 엔진의 국산화율을 40%까지 끌어올리고 있고요.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건 자동차 수만 대를 만드는 것보다 복잡해요. 부품 수가 수십만 개고 각 부품마다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공우주산업은 파급 효과가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식 집약 서비스 분야의 생산 유발 개수가 1.47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분야에 1원을 투자하면 경제 전체에서 1.47원어치의 생산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방위산업이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과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뜻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KF-21을 둘러싼 웃돈, 혼란의 본질은 뭘까요? 첫째, 전 세계 전투기 공급망이 붕괴했습니다. 수요는 폭발했는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어요. 둘째, 기존 선택지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F-35는 비싸고 정치적 조건이 까다롭고 F-16은 7년을 기다려야 해. 셋째, KF-21만이 가진 황금 조합이 있습니다. 성능, 가격, 납기,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유일한 전투기예요. 넷째, 각 나라마다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인도네시아는 1호 고객자리, 중동은 기술 주권,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 모두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웃돈이라는 건요, 불법적인 뒷돈이 아닙니다. 개발 자금의 선투입, 신속한 계약 체계를 위한 금융비용 감수, 자국 산업화를 위한 추가 비용 지불 의사,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전 세계적인 전투기 품귀 현상 속에서 KF-21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상승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릴게요. KF21 프로그램은 이제 막 양산이라는 첫 단추를 끼웠을 뿐이에요. 블록 1, 40대가 한국 공군에 배치되고 그 다음에 블록 2가 나오고 나중에는 스텔스 기능이 추가된 블록 3도 나올 거예요. 각 단계마다 해외 수출 물량이 추가되면서 한국은 글로벌 전투기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굳혀나갈 겁니다. 이미 줄을 서기 시작한 나라들만 해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UAE,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예요. 이 외에도 말레이시아, 이라크, 페루 등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요. 만약 이 나라들이 실제로 KF-21을 도입한다면요. 한국 방위산업의 경제적, 외교적 파급 효과는 향후 30년 이상 대한민국을 지탱할 핵심 동력이 될 겁니다. 보라매라는 이름 아시죠? 사냥에 쓰이는 1년 된 매를 뜻해요. 이제 막 둥지를 떠난 어린 매죠. KF-21 보라매도 이제 막 둥지를 떠났습니다. 42개월간의 비행시험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을 날기 시작해요. 전 세계가 이 어린 매의 비행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줄을 서서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투기를 사오는 나라였어요. 미국이 부르는 가격에 줄 서서 기다리던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한테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돈을 더 낼 테니 먼저 달라고. 이게 바로 기술 자립의 힘이에요. 남의 것을 사쓰는 나라에서 내 것을 만들어 파는 나라로. KF-21은 그 변화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KF-21을 둘러싼 전 세계의 줄서기 전쟁, 그 이면에 있는 각 나라들의 절박한 셈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웃돈 논란의 본질은 불법적인 빚돈이 아니라 생산 슬롯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에요. 전 세계 전투기 공급망이 붕괴된 상황에서 KF-21은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유일한 4.5세대 전투기거든요. 여러분은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F-21이 과연 F-16처럼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전투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 무기를 만들면 우리 군대부터 먼저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도 아직 못 받은 전투기를 두고 여러 나라가 돈을 더 줄 테니 우리한테 먼저 달라고 줄을 서고 있거든요. 심지어 아직 양산도 시작 안 했습니다. 분명 파는 쪽이 을이고 사는 쪽이 갑인 게 세상 이치인데 지금 KF-21 시장에서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투기를 사오는 나라였습니다. 미국한테 줄 서서 F-35 사달라고 했고 가격도 미국이 부르는 대로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필리핀이 급하게 돈 빌려서라도 먼저 사겠다고 하고 인도네시아는 1호 고객자리 뺏길까봐 밀린 분담금 급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오일 부자들은 공장까지 지어줄 테니 기술 좀 달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전투기 하나 사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 F-16. 지금 주문하면 2030년대나 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7년을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한국이 만든 KF-21은 2027년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를 사던 나라가 어쩌다 전 세계가 줄 서는 나라가 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웃돈을 준다는 게 진짜인지 팩트체크를 해볼 거예요. 둘째, 왜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이 순간 KF-21에 목을 매는지 그 절박한 속사정을 들여다봅니다. 셋째,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동, 폴란드까지 각 나라들이 벌이고 있는 줄서기 전쟁의 실체를 낱낱이 분석해 드릴게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은 지금 거대한 놀이공원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롤러코스터는 VIP 초대장 없으면 못하고 국민 놀이기구인 회전목마는 줄이 7년짜리입니다. 이때 한국이 성능 좋고 줄도 짧은 최신 놀이기구를 딱 개장한 거예요. 전 세계 손님들이 몰려드는 건 당연한 거겠죠. 이 영상 하나면 KF-21을 둘러싼 전 세계의 복잡한 셈법이
한눈에 정리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웃돈 논란부터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해외 국가들이 한국 공급 물량을 가로채기 위해 뒷돈을 주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문자 그대로의 뇌물이나 비공식적인 뒷돈은 없습니다. 한국 공군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초기 양산 물량 40대를 해외에 넘기는 건 정치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불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왜 웃돈이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진짜 움직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행료입니다. 필리핀 같은 나라는 통상적인 정부 간 차관 절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고금리 상업 차관을 써서라도 계약 시점을 앞당기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금융 비용이 외부에서 볼 때 웃돈처럼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발비 투자입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단순히 완제품을 사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개발될 KF-21 블록 3, 그러니까 스텔스 버전이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대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연구개발비를 대신 내주는 형태의 프리미엄인 거죠. 세 번째는 맞춤형 비용입니다. 수출용 모델은 해당 국가 요구에 맞춰서 무장도 바꾸고 데이터 링크도 따로 달고 후속 군수 지원 패키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당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걸 두고 웃돈을 얹어준다고 와전된 측면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진짜 전쟁은 돈이 아니라 줄서기입니다. 누가 먼저 생산 라인을 차지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맛집에 비유해 볼게요. 동네에 새로 생긴 맛집이 있는데 맛은 끝내주고 가격은 착해요. 문제는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음식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닭의 단골인 한국 손님 것도 만들어야 하고 해외에서 온 손님 것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빨리 예약하는 겁니다. 늦게 예약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해요. 지금 인도네시아가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원래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에 20% 지분으로 참여한 파트너였어요. 그런데 경제난으로 분담금을 계속 안 냈거든요. 그러다 필리핀이 나타난 겁니다. 필리핀이 KF-21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2027년에서 2029년 사이에 인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패닉이 온 거죠. 자기가 원조 파트너인데 최초의 해외 도입국이라는 타이틀을 필리핀한테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밀린 분담금을 정리하고 16대의 KF-21 블록 2를 긴급하게 협상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줄서기 전쟁의 실체예요. 불법적인 뒷돈이 아니라 생산 대기열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치열한 경쟁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줄을 서는 걸까? 전투기가 그렇게 귀한 건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2026년 1월 KF-21 보람에는 42개월간의 비행시험을 예정보다 일찍 끝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무려 1600회의 비행을 했는데요.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어요. 현대 항공우주 역사에서 보기 드문 기록입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전투기 강자들은 어떨까요? 로키드 마틴의 F-16V.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예요. 그런데 지금 주문이 너무 밀려서 신규 주문하면 2030년대 초반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대기예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요. 이건 더 복잡해요. 일단 미국이 팔겠다고 허락을 해줘야 하는데 정치적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중국 통신 장비 쓰면 안 되고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랑 친하면 안 되고요. 게다가 가격도 비싸고 유지비는 더 비싸요. 구체적인 숫자를 비교해 볼게요. KF-21의 대당 가격은 약 8천만 달러에서 8,800만 달러 사이입니다. 우리 돈으로 대략 1,100억 원에서 1,200억 원 정도예요. F-35는요? 기본 가격이 8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인데 문제는 유지비입니다. F-35의 비행시간당 유지 비용은 3만 5천 달러에서 4만 4천 달러예요. KF-21은 2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로 예상됩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투기를 산다는 건 자동차를 사는 것과 비슷해요. 차 살 때
차값만 보면 안 되잖아요.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까지 다 따져봐야 하거든요. 전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가격보다 30년 동안 굴리는 유지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요. F-35를 사면 유지비 때문에 허리가 휘는데 KF-21은 그 절반만 내면 됩니다. 국방 예산이 빠듯한 나라들한테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쌍발 엔진입니다. F-16이나 F-35는 엔진이 하나예요. 단발 엔진이죠. KF-21은 엔진이 2개입니다. 쌍발 엔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섬이 엄청 많아요.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임무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 하나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단발 엔진이면 바로 추락이에요. 쌍발 엔진이면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 하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F-35는 성능은 최고지만 비싸고 까다롭고 줄도 깁니다. F-16은 검증됐지만 7년을 기다려야 해요.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같은 유럽 전투기들도 3년에서 5년은 대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KF-21은요? 성능은 4.5세대 최정상급이고 유지비는 F-35의 절반이고 2027년부터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쌍발 엔진이라 안전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장의 자유예요. F-35를 사면 미국이 허락한 무기만 달 수 있어요. 내 돈 주고 내 전투기 샀는데 어떤 미사일 달지는 미국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배터리도 못 갈아 끼우고 앱도 허락받은 것만 깔아야 하는 아이폰 같은 거죠. KF-21은 달라요. 미국산 무장도 되고 유럽의 미티어 미사일이나 아이리스트 같은 무장도 달 수 있어요. 앞으로 개발될 한국산 미사일도 마음대로 통합할 수 있고요. 성능은 아이폰급인데 자유도는 안드로이드인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나라들한테는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미국,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전투기. 이게 바로 기술 주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전 세계 전투기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겁니다. 공급망 붕괴라고 하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코로나 때 마스크 대란 기억나시죠? 갑자기 마스크 수요가 폭발했는데 만드는 곳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치솟고 구하기도 힘들었잖아요. 지금 전투기 시장이 정확히 그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안보 불안이 터지면서 전투기 수요가 폭발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고 중동은 항상 불안하죠. 각 나라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전투기 더 사야겠다. 그런데 전통적인 전투기 공급처인 미국과 유럽의 생산 라인은 이미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 공장은 24시간 풀가동해도 주문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결국 신규 주문은 뒤로 밀리고 줄은 점점 길어지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 F-35라는 선택지가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한테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F-35는 분명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예요. 그런데 이걸 사려면 미국의 정치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랑 외교 관계가 있거나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거나 하면 승인이 안 나요. UAE가 딱 이 케이스예요. UAE는 원래 F-35를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화웨이 통신 장비 문제로 협상이 좌초됐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사려고 했는데 정치적 이유로 물건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투기를 샀는데 나중에 미국이랑 사이가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품 공급이 끊기고 업그레이드도 못 받고 비싼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미국 의존도가 낮은 전투기를 찾게 됩니다. KF-21이 딱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한국은 미국만큼 정치적 조건을 걸지 않거든요. 세 번째 원인은 KF-21만이 가진 황금 조합입니다. 아까 놀이공원 비유 기억나시죠? 전투기 시장의 놀이기구들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F-35 롤러코스터는 성능은 최고인데 VIP 초대장이 필요하고 유지비도 비싸요. 줄도 길고요. F-16 회전목마는 믿을만한 국민 놀이기구인데 7년을 기다려야 타요. 유럽산 놀이기구들도
최소 3년에서 5년은 줄 서야 하고요. 그런데 KF-21이라는 새 놀이기구는요. 성능은 롤러코스터급인데 유지비는 절반이고 2027년부터 바로 탈 수 있어요. 게다가 초대장 없이도 탈 수 있고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황금조합이에요. 성능, 가격, 납기.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전투기가 지금 지구상에 KF-21밖에 없습니다. 특히 납기, 그러니까 언제 받을 수 있느냐가 결정적이에요. 필리핀을 예로 들어볼게요. 필리핀은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이랑 해상 분쟁을 벌이고 있어요.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영해에 들어와서 물대포를 쏘고 필리핀 어선을 밀어내고 있거든요. 필리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하늘을 지킬 전투기가 필요해요. 7년 뒤에 받는 전투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경찰이 7년 뒤에 온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필리핀은 2027년에서 2029년 사이에 전력화가 가능한 전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건 현재 KF-21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한국 방산의 신뢰도가 이미 검증됐다는 겁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을 운용하고 있어요. 써보니까 성능도 좋고 한국이 사후 관리도 잘 해주더라는 거예요. 조종사 훈련 시스템, 정비 인프라, 부품 공급 체계가 이미 한국 방식에 맞춰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KF-21을 도입하면 전환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새로 배울 것도 적고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F-16을 도입하면 처음부터 다 새로 구축해야 해요. 총 소유 비용, 그러니까 사는 가격부터 30년 굴리는 비용까지 다 합치면 KF-21이 훨씬 저렴한 거예요. 폴란드도 마찬가지예요. 폴란드는 이미 FA-50을 48대나 도입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큰손이에요. 폴란드가 FA-50을 산 이유가 뭘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는 자국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전력 공백을 메워야 했는데 빠르게 납품해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FA-50을 써보니까 만족스러웠고 이제 폴란드는 KF-21까지 보고 있습니다. F-35도 도입할 예정이지만 유지비가 비싸서 수량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F-35를 보완할 미들급 전투기로 KF-21을 주시하고 있어요. 폴란드의 방산그룹 PGZ는 한 발 더 나아가서 KF-21의 유럽 내 생산 및 정비 허브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유럽 시장 진출에 교두보가 되니까 윈윈인 거죠. 자, 이제 각 나라들의 셈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이 나라들이 이렇게까지 KF-21에 목을 매는지 그 절박한 속사정을요. 먼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와 KF-21의 관계는 한마디로 애증이에요. 인도네시아는 원래 KF-21 개발에 20% 지분으로 참여한 공동 개발국이었어요. 한국이 80%, 인도네시아가 20%를 부담하기로 했죠.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경제난과 정치적 이유로 분담금을 계속 안 낸 거예요. 얼마나 안 냈냐면요. 원래 1조 6천억 원을 내기로 했는데 한참을 미루다가 결국 2025년 중반에 양국이 합의를 봤습니다.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대폭 깎아준 거예요. 3분의 1로 줄여준 거죠. 대신 한국은 인도네시아한테 주기로 했던 기술 이전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돈을 덜 냈으니 기술도 덜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합의가 끝나자마자 인도네시아가 또 움직였어요. 16대의 KF-21 블록 2 도입을 위한 신규 협상을 시작한 겁니다. 왜 갑자기 서두르게 됐을까요? 바로 필리핀 때문이에요. 필리핀이 KF-21 도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최초의 해외 도입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판이 된 거예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내가 원조 파트너인데 1호 고객 자리를 빼앗기게 생긴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친구랑 같이 가게를 차렸는데 나는 투자금을 제때 안 냈어요. 그러다 보니 지분이 줄었죠. 그런데 옆집에서 새로운 손님이 와서 대량 주문을 하려고 해요. 이 손님이 단골 1호가 되면 나는 창원 멤버인데도 뒷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지금 정확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담금 문제를 급히 정리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데도 협상을 서두르는 거예요. 생산 대기열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요. 다음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현재 KF-21 수출 시장에서
가장 공격적인 잠재 고객이에요. 필리핀 공군의 다목적 전투기 사업은 원래 F-16V와 스웨덴 그리펜의 대결 구도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KF-21이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납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분쟁 중이에요. 지금 당장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F-16V를 주문하면 2030년 이후에나 받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기엔 안보 상황이 너무 급박해요. 반면 KF-21은 2027년에서 2029년 사이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필리핀 입장에서는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필리핀은 이미 FA-50을 운용하면서 한국 방산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어요. 같은 한국 시스템이니까 KF-21 도입 시 전환이 매끄럽죠. 필리핀은 한국산 무기 도입을 위해 외국 차관 도입법까지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빨리 사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적극성을 보이니까 KAI도 필리핀을 수출 1호 대상국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중동 국가들의 접근 방식은 다른 나라들과 달라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아예 공장을 짓고 싶어 해요. UAE를 볼게요. UAE는 원래 F-35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 통신 장비 문제로 협상이 좌초됐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KF-21에 눈을 돌린 거예요. 2025년 4월에 UAE는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고 UAE 국방차관이 직접 KF-21 시제기 후방석에 탑승하기까지 했습니다. 단순한 관심 표명이 아니라 진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UAE가 원하는 건 뭘까요? 단순 구매가 아니에요. 인도네시아가 담당했던 개발 파트너 지위를 대체하거나 KF-21을 기반으로 한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자금을 대겠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추가로 도입하려고 했는데 독일이 반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어요. 예멘 전쟁 때 민간인 피해 문제로 독일이 사우디한테 무기 팔기를 꺼리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는 정치적 리스크가 적은 한국을 파트너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비전 2030 계획 아시죠?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해서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방산 제조업도 키우려고 해요. AKF-21의 현지 생산 공장을 세우거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한테 웃돈이란 뭘까요? 기술 이전을 위한 입장료예요.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중요한 건 돈으로 기술을 사는 거예요. 석유가 떨어지고 나면 뭘로 먹고 살지를 생각하는 거죠. 지금 KF-21 개발에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해두면 나중에 6세대 전투기 시대가 열렸을 때 그 기술의 일부를 갖게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스타트업에 시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회사가 크게 성공하면 초기 투자자로서 지분과 기술을 같이 가져가겠다는 전략이죠. 자, 여기서 한 발 물러나서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줄서기 전쟁,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1970년대 F-16 도입 경쟁이에요. 1970년대 미국이 F-16이라는 경량 전투기를 개발했어요. 당시 유럽 국가들은 소련의 위협에 대응할 전투기가 필요했는데 자체 개발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때 F-16이 나타난 거예요. 성능은 좋고 가격은 합리적이고 미국이 빨리 공급해 줄 수 있었죠.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가 F-16 공동 구매에 나섰어요. 그리고 이 국가들은 단순히 완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자국 내 생산 시설을 유치하려고 경쟁했습니다. 조립 공장을 유치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기술도 배울 수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F-16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기 중 하나가 됐어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죠. 지금 KF-21을 둘러싼 상황이 그때와 비슷해요. 전 세계적인 안보 위기 속에서 성능 좋고 가격 합리적인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고 각 나라들이 줄을 서서 생산 물량을 확보하려고 경쟁하고 있어요. 폴란드가 유럽 내 생산 거점이 되고 싶어 하는 것도 UAE와 사우디가 공동 개발 파트너가 되려는 것도 다 이런 맥락이에요. KF-21이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사오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안보의 키를 쥔 나라가 됩니다. F-16이 미국 방산의 상징이 됐듯이 KF-21이 한국 방산의 상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자부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경제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22년 한국 방산 수출이 급증하면서 약 1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KF-21 양산이 본격화되는 2026년부터는 그 효과가 배가 될 거예요. 현재 KF-21 프로그램에는 약 600개의 국내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어요. 레이더, 전자전 장비, 기체 구조물, 엔진 부품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GF414 엔진의 국산화율을 40%까지 끌어올리고 있고요.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건 자동차 수만 대를 만드는 것보다 복잡해요. 부품 수가 수십만 개고 각 부품마다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공우주산업은 파급 효과가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식 집약 서비스 분야의 생산 유발 개수가 1.47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분야에 1원을 투자하면 경제 전체에서 1.47원어치의 생산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방위산업이 고부가 가치 엔지니어링과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뜻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KF-21을 둘러싼 웃돈 혼란의 본질은 뭘까요? 첫째, 전 세계 전투기 공급망이 붕괴했습니다. 수요는 폭발했는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어요. 둘째, 기존 선택지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F-35는 비싸고 정치적 조건이 까다롭고 F-16은 7년을 기다려야 해. 셋째, KF-21만이 가진 황금 조합이 있습니다. 성능, 가격, 납기,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유일한 전투기예요. 넷째, 각 나라마다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인도네시아는 1호 고객자리, 중동은 기술 주권,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 모두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웃돈이라는 건요, 불법적인 뒷돈이 아닙니다. 개발 자금의 선투입,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한 금융비용 감수, 자국 산업화를 위한 추가 비용 지불 의사,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전 세계적인 전투기 품귀 현상 속에서 KF-21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상승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릴게요. KF-21 프로그램은 이제 막 양산이라는 첫 단추를 끼웠을 뿐이에요. 블록 1, 40대가 한국 공군에 배치되고 그 다음에 블록 2가 나오고 나중에는 스텔스 기능이 추가된 블록 3도 나올 거예요. 각 단계마다 해외 수출 물량이 추가되면서 한국은 글로벌 전투기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굳혀나갈 겁니다. 이미 줄을 서기 시작한 나라들만 해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UAE,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예요. 이 외에도 말레이시아, 이라크, 페루 등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요. 만약 이 나라들이 실제로 KF-21을 도입한다면요, 한국 방위산업의 경제적, 외교적 파급 효과는 향후 30년 이상 대한민국을 지탱할 핵심 동력이 될 겁니다. 보라매라는 이름 아시죠? 사냥에 쓰이는 일련된 매를 뜻해요. 이제 막 둥지를 떠난 어린 매죠. KF-21 보라매도 이제 막 둥지를 떠났습니다. 42개월간의 비행시험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을 날기 시작해요. 전 세계가 이 어린 매의 비행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줄을 서서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투기를 사오는 나라였어요. 미국이 부르는 가격에 줄 서서 기다리던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한테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돈을 더 낼 테니 먼저 달라고. 이게 바로 기술 자립의 힘이에요. 남의 것을 사쓰는 나라에서 내 것을 만들어 파는 나라로. KF-21은 그 변화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KF-21을 둘러싼 전 세계 줄서기 전쟁, 그 이면에 있는 각 나라들의 절박한 셈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웃돈 논란의 본질은 불법적인 뒷돈이 아니라 생산 슬롯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에요. 전 세계 전투기 공급망이 붕괴된 상황에서 KF-21은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유일한 4.5세대 전투기거든요. 여러분은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F-21이 과연 F-16처럼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전투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